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신데요. 네. 일단은 용기 잃지 마시고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저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건, 사고가 많았는데요. 네. 다음 주까지도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더 큰 피해 없도록 미리 응급상황 대처법 좀 네. 알아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황별 대처법 정리를 해봤거든요. 화면으로 하나하나 보실까요? 네. 자, 첫 번째는 침수된 집이에요. 이번에도 삽시간에 물이 불어나서 순식간에 침수돼서 피해가 컸었는데 일단은 빨리 대피해야 될 것 같고 대피할 때도 주의점이 있다고요. 네, 집에 물이 이제 차서 침수가 되면 우선 안타까운 마음에 이제 물을 퍼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재 도구를 챙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선 침수가 되면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전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전기와 가스를 전원을 차단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집에 물을 퍼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더더욱 감전을 예방하기 위해서 차단을 해야 하고요. 네. 그럼 언제쯤 우리가 대피해야 될까요? 물이 바로 어디까지 가야 되지 찼어요? 않나요? 그러면? 밖으로? 한 계단 무릎까지? 높이로 이제 네. 침수가 되면 일단 신속하게 대피를 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서는 수위가 30cm 이하일 때 재빨리 탈출해 주시면 됩니다. 탈출해 주실 때는 슬리퍼나 하이힐을 신고 계셨으면 신발을 벗고 맨발로 가시는 것이 더 안전하고요. 운동화 이외의 신발은 위험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출입문이 열리지 않는다. 네. 그럼 바로 119에 신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대피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집이 아닌 이게 도로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뉴스에 봤는데 이 정류장에 있던 분이 이 삽시간에 물이 차오르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너무 하더라고요. 무섭지. 네. 네, 지하차도나 이제 도로에 조금이라도 물이 이제 침수가 된 경우에는 사실 들어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외부 활동을 할 때 하천이 범람한 경우에 빨리 이제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제 안전지대로 대피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방송이 나오면 그 안내에 따라서 행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속이 빠르고 만약에 물이 무릎까지 찼다. 그럴 경우에는 이동하지 않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래요? 예, 순식간에 이제 물에 휩쓸려서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럴 경우에는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리고 야외에 있을 때 네. 119 구조 전화를 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그렇죠. 여기서 꼭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구조가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강 시민공원이나 천변 그리고 산책로들을 산책하다 보면 번호판을 보시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거예요. 지번 같은 거요, 약간. 네네. 거기에 이제 보면은 다리 번호나 위치 번호가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산책하실 때 무심코 지나가지 마시고 기억해 두셨다가 위급 상황에 119 신고 당시에 몇 번에서 몇 번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라고 신고해 주시면 조금 더 빨리 구조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당부할 예. 사항이 네. 있는데요. 네. 기억해야죠. 네. 그 위급한 상황에 119에 신고를 해주시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긴급 환자나 응급 환자가 119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네. 인명 피해가 우려되지 않는 일반 단순 침수 피해 같은 경우에는 아. 정부 대표 번호가 있습니다. 110이라고 정부 민원 안내 번호 110으로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기억해야겠네요. 그러니까요. 긴급한 구조가 필요한 분들에게 먼저 좀 손길이 갈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런 배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이미 대피를 하거나 비가 그친 이후에도 주의할 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강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비가 그친 다음에 집에 들어가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실 일이 창을 열어서 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뭐 가스 누출이나 유독가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하수구에서 유독가스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 질식할 우려가 있거든요. 두 번째는 작업을 할 때 꼭 긴팔에 장갑, 장화를 쓰고서 하지 않으면 이 피부에 오염된 물이 접촉이 되면서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 장비를 갖추고 하시는 게 좋고 혹시 오염된 물에 피부가 노출되면 바로 씻고 또 다친 곳이 있다면 바로 소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수인성 전염병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뭐 반드시 모든 음식이나 이런 물은
끓여서 드시는 게 좋고 네. 뭐 채소라든지 식재료 그리고 심지어는 칼, 도마, 식기류 같은 것도 꼭 네. 다시 한번 씻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구에 마음이 급하셔도 건강부터 일단은 잘 챙기시고요. 그다음 또 어떤 거를 우리가 대비해야 될지 한번 볼까요? 네. 요즘 이제 맨홀이 많이 열려가지고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서 맨홀 뚜껑이 열리고 막 사고 당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네, 실제로 서울 지역에 이제 시간당 1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배수구 뚜껑이 사라지고 배수관에 물이 역류하면서 적게는 40kg, 많게는 160kg에 달하는 맨홀 뚜껑을 뚫고 물기둥이 높게 솟구치거나 그 뚜껑이 날아가서 주변 도로에 이제 아스팔트가 부서지는 어머. 위험천만한 장면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예, 일부 맨홀에는 그 열림 방지 장치가 되어 있긴 한데요. 그 웬일이야. 이번과 같은 기록적인 폭우에는 사실 무용지물이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 위력이 시내버스가 흔들릴 정도로 어머머. 강하다고 하니까 예,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조심해야겠어요. 그리고 맨홀 뚜껑만큼이나 위험한 것이 있는데요. 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맨홀 구멍입니다. 맨홀 구멍. 그래서 그죠. 폭우가 쏟아지고 집중호우 기간에는 보행자나 그 차량 모두 각별히 주의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폭우에 맨홀 뚜껑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를 요번에 통해서 알았어요. 근데 이제 물이 차오르다 보니까 이게 아래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맨홀은 보통 이제 도로 쪽에 위치해 있어요. 음.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면 맨홀이 적게 위치해 있는 건물 벽 쪽으로 붙어서 이동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홀 뚜껑이 역류하는 경우에 전조 증상을 보이는데요. 그럴 경우에 이제 바람 빠지는 소리, 공기 빠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 뚜껑이 딸그락딸그락 거리면서 약간 요동치는 그런 전조 증상을 보일 때는 즉시 대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간혹 가다가 신기해서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예, 되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니까요. 그렇죠. 예, 촬영은 멈춰 주시고 대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제보 영상 찍으신다고 또 본인의 안전 생각 안 하시면 안 되니까 안전한 곳을 대피하는 게 우선이겠다 이런 생각이 그럼요. 들고요. 네. 또 위급한 상황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실까요? 보시면 차량이 침수되는 경우도 이번에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또 차에 물이 차가지고 침수 사고가 일어나는 것도 많고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자도 위험하고 버스에 타고 있을 때도 많이 위험한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이제 웬만하면 물이 찬 곳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도로 위에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물이 불어나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럴 땐 이제 언제 내가 차량에서 탈출해야 되는지 그 시기가 관건인데요. 네. 우선은 타이어의 3분의 1, 혹은 절반 이하가 물에 찼다고 하면 브레이크를 밟지 마시고 1에서 2단의 저속으로 한 번에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때 물보라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서 배기구로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에 지나가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이때 에어컨을 꼭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리고 반면에 타이어의 3분의 1 혹은 절반 이상이 물에 찼다. 그럴 경우에는 주행하지 말고 반드시 바로 탈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동이 만약에 꺼졌어. 침수지대를 지나가는데 시동이 자동으로 꺼졌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시동을 켜지 마시고요. 바로 대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침수 후에 엔진이 가동되면 예. 엔진과 주요 부품이 이제 크게 손상이 돼서 피해가 좀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마찬가지로 이게 물이 차오르면 이 차량의 문이 안 열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 네. 네, 차량의 문이 안 열리는 경우도 있죠. 네. 차량의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에는 단단한 물체로 유리창 모서리를 가격을 해서 깨트리고 탈출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차 안에 단단한 물건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헤드레스트를 빼서 뾰족한 부분으로 창문을 깰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헤드레스트가- 의자에 그 머리 받치는 네네, 거 말하는 머리 거죠? 받침대, 네. 머리 받침대 이거 헤드레스트. 빼가지고 여기 예, 빼가지고 예, 이렇게 맞습니다. 깨는 못 거. 받침대. 네, 그 뾰족한 네. 부분으로 유리창을 깰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것도 알아야 돼. 만약에 이제 유리창을 깰 수 없는 경우다. 네. 그럴 경우에는 차량 내부의 물과 외부의 물의 그 깊이 차가, 그 높이 차가 예. 30cm 이하일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세요. 그러면 그때 조금 더 쉽게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탈출하실 때
차량은 보통 이제 앞부분부터 잠기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뒷좌석을 이용해서 탈출해 주시는 게 더 안전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급류에 또 차량이 고립된 경우도 있잖아요. 예, 예. 그럴 경우에는 급류 방향 반대 방향의 문을 열고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차 내외부에 수압차가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산사태, 축대 무너짐. 제보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산사태라든지 축대 무너지는 상황들 좀 보실까요? 이렇게 한사태, 축대 보기만 해도 뭐 네. 너무너무 아찔해요. 네, 맞습니다. 네. 요즘 또 아, 캠핑 많이 캠핑. 하시잖아요. 네. 캠핑을 하거나 이제 산 인근에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축대가 있는 곳 등에서 네. 갑자기 이제 흙탕물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면 그건 이제 산사태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산사태는 순식간에 또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네. 그런 전조 증상이 보이면 빠르게 대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비가 잦아들어도 이제 집으로 들어가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완전히 정리가 되고 조치가 될 때까지는 가급적 피해 계시는 게 안전에 유의하겠습니다.